서울시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 ICT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성동과 양천구가 스마트 시티 시범특구로 선정됐는데 두 자치구는 앞으로 교통 분야와 복지 환경 분야에 대한 스마트 시티 사업을 각각 추진하게 됩니다. 오늘 집중 취재에서는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교통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로 선정된 성동구는 크게 한 가지 핵심 사업과 나머지 한 개 부수적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핵심 사업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빈번 또는 위험 지역에 집중 조명을 설치해 야간 시야 확보를 대폭 늘리고 횡단보도 대기 중 선을 넘어갈 경우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 지점 등에 운전자에게 현재 속도와 사고 위험 지역임을 종합 데이터로 알려주는 전자 안내판도 설치합니다. 올해 안에 스마트 횡단보도 35개소 정도를 설치하고 효과를 분석해 설치 장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구는 아울러 부수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성수동 차량 도색 공장들에 의무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원격 체크하는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안전통학로 사업을 비롯해서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교통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IoT, IC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더 국민들 안전을 위하는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복지 환경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해 텔레비전과 커피포트 등의 사용 빈도를 원격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플러그 보급 설치 사업을 벌입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경우 음성으로 경고해주는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여기에 각 동에 한 개씩 길거리 보안 등의 미세먼지 원격 감지 장치를 설치해 각 동별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알아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양천이 사실 베드타운이고 스마트 시티라는 게 어떤 도시 문제를 ICT로 해결해 보자는 게 스마트 시티였고, 그렇게 고민하고 찾다 본 결과 이제 복지 환경 쪽에 관심을 갖고 이제 홀몸 어르신이나 어떤 장애인 복지 이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이 같은 사업들을 위해 서울시는 성동구와 양천구에 올해부터 3년간 매년 6억 원씩을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편리한 도시 만들기의 시범 사업인 만큼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성동구와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인데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 예산 1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게 도대체 서울시가 왜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시티 조성에 나선 건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서울은 급속한 도시화로 지금 다양한 사회 문제가 조금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질적인 주차난이나 범죄, 또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회 문제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또 시민들의 생활 패턴을 데이터화해서 이 좀 더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네. 서울시는 특히 시민 생활과 정말 밀접한 교통, 복지, 안전 이런 문제 등을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설명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서울시가 좀 집중하고 또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빅데이터가 아닌가.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들 흔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지금 이미 양산하고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대로 분류하고 또 활용성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걸 공유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 기업과 민간인들, 연구자들이 다 함께 공유함으로써 또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들 위한 새로운 혁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스마트 교통. 네. 영상을 보니까 박 시장은 스마트 시티의 핵심이 바로 빅데이터다, 이렇게 네.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사물 인터넷 센서 5만 개를 설치를 한다고요? 네, 서울 전역에 이 5만 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인데요. 네네. 이 사물 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네. 이 센서가 설치가 되면 이 교통량이나 미세먼지 뭐 이런 각종 데이터들이 생활의 정말 모든 데이터들이 취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정책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한번 예를 들어보면 네. 서울의 도로 상황 정말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꽉 막히는 도로들이 많은데 네. 실제 이 교통량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뭐 낮 시간대나 특정 시간대에 이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주차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작정 이 주차장을 새로 짓지 않고도 그런 도로들을 특정 시간대에 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 앱을 통해서 주변에 좀 어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네. 그러면 또 길 안내부터 시작해서 요금 결제까지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센서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스마트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가 적용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지 그리고 안전 정책도 많이 달라지겠죠? 시민들이 또 관심이 큰 분야가 좀 복지일 것 같은데요. 네네. 이 해마다 이제 홀몸 어르신 가정이 매년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홀몸 어르신 가정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이 사회복지사가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뭐 어떤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네.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 TV나 휴대전화 뭐 이런 사용량을 감지를 해서 일정 시간 동안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사회복지사에게 방문 요청이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실제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구들이 현재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서울 전역으로 좀 확대가 되는 거고요. 또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건강의료 데이터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병원과 보건소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에 의료 정보가 좀 공유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 맞춤형 건강 관리가 좀 가능해지고요. 취약계층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중복 진료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방법용 네네. CCTV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능형 CCTV로 바뀌게 됩니다. 이 현재까지는 CCTV가 단순히 촬영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네. 앞으로는 뭐 싸움이나 방화 같은 특정 상황을 좀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이 위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이 경찰서나 소방서로 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네. 각종 범죄나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여러 방면들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이 서울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앞으로 4년 정도 후면은 선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일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강서구 마곡지구에 있는 일부 지역이 올해 상반기까지 스마트 시티로 시범 조성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마곡지구에 스마트시티 시범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은 시민들이 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 존이 한 100여 곳 정도 이제 생기고요.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능형 CCTV 이런 것들도 257개 등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곡지구에 이런 통신, 재난관리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또 마곡지구에 현재 서울식물원이 일부 개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곳들도 어떻게 되냐면 보행자를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이런 빛, 밝기를 제어하는 스마트 조명이 도입이 되고요. 네. 관람객 수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그런 자동 시스템들이 구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직접 이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네. 조만간 시범 운영된다고 하니까 네네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혹시 뭐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이 서울시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이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관련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활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두고는 근데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번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이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가장 시급해야 할 과제로 이 문제를 꼽았습니다. 근데 박 시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정보 기술이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이 규제를 어느 정도 풀 것이라고 좀 기대를 내비쳤는데요. 앞으로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이정윤 기자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